안녕하세요, 분들. 여신님, 안녕하세요. 박예신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음, 시장이 큰 재미가 없죠, 아직은. 재미가 이렇게 조금, 노고드리님, 안녕하세요. 좀 활성화돼서 시장이 조금, 거래량 거래대금 같은 게 이렇게 살아나면 좋은데,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박예신님, 저 코인탱크 말씀해 주신 거, 요즘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믿고 참고 30일 누군가는 봐준다는 게 조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이슈를 좀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매수모 리뷰 좀 해보고 그러고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 이런 걸 보려고 합니다. 근간 바로 전에 들어온 제가 기사 하나를 좀 챙겨봤는데 영국의 이 히토류 국영 히토류 공룡 탄생 몇 년인가 했더니 세 개 정도의 이 중히토류 생산업체를 좀 이렇게 통합했건가 봐요.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이 통합 국영 기업이 생산하는 중히토류가 매장량이 적고 우주, 국방, 첨단 무기 제조 등에 쓰여서 가치가 꽤 높은 이런 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가 좀 다양한 경히토류와는 차별화가 되는데 자, 이번 통합이 자국 히토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파이낸셜 뉴스 출처인데 이 히토류 관련주들을 조금 관심 갖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뭐 급등한다거나 그런 쫓아가 사지는 말고 낮게 출발하거나 그러면 볼만은 해요. 히토류 관련주들, 고맙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주의 유니온을 보면, 근데 사실 유니온의 추세는 아주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이 20개월 이런 걸 깨면 안 되거든요. 깼기 때문에 사실 이번 달 종가상 지켜봐야 되고 내일이라도 20개월선이 올려놓으면 다시 추세가 살아날 수 있고 유니온 모티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20개월선 깨놨죠.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할리건님 안녕하세요. 이제 60개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조정 끝나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상황을 좀 해보고 세노텍은 월봉에서 원체 낮죠 가격이. 근데 세노텍이 원체 히트로 관련주로 잘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딴문 급등할 때는 상당히 잘 급등하기도 합니다.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 자, 20개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딱 지키고 돌아 나가면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히토류 관련들은 살짝 관심 가져보시고 쫓아가서거나 절대 그러진 말고 그냥 상황 봐서 낮게 출발한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9시부터 9시 반 사이 좀 높게 떴다가 이제 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살 때는 그래도 조금 지지부진하게 살 때가 좋아요. KT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멤버도 오늘 KT 하루 종일 낮에 잠깐 하루 종일 1시간 정도 안 됐었는데 그죠? 저희 사무실하고 제가 그 KT를 쓰는데 아주 해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못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주식 봐야 되는데 주식창도 안 열리고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오늘 KT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KT 사건하고 백신 패스 관련주라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볼 거고 오늘 이 전체 원전 관련주도 강했지만 리오프닝주, 이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했고 이 이투데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찬바람 불 때 뭐 리오프닝 관련주 좀 부족을 하는데 사실은 이드 코로나 관련해서 여행 관련주들은 꽤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기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은 좀 볼만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강원랜드는 특히 이제 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같이 보려고 하고 화상선 못했어요. 그러니까 KT가 오늘 좀 말씀을 많이 펴놔서 자, 외국인은 이미 담았다. 위드 코로나 앞으로 자, 앞도 이제 일회용포님 관련주 주목하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를 계속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따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관련주들은 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되고 이미 많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여행 항공주 뭐 살아나나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여행주들은 많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지키일도 볼만해. 이따 같이 봐드릴게요. 좀 볼만한데 어쨌거나 여행 관련주들은 일단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약간은 조금은 단타성 경향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다음 달 1일부터 이드 코로나가 출발하죠. 뉴스한 기사 출처고요. 이 상업시설 같은 경우 이제 24시간 영업이 되고 내년 1월 달에는 거의 다 풀릴 것 같아요. 이 음식점, 카페도 뭐 시간제한 없이 다 풀리고 영화, 헬스장, 근데 유흥업소하고 이런 쪽만 조금 더이
아마 규제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 규제라는 게 결국 이제 백신 패스 관련이거든요. 백신 패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조선주도를 굉장히 강했죠. 사실 조선주가 원전 쪽 부담시 강했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수주들이 있더라고요. 이 한국 조선 기업들이 25늘이죠. 이 수주 낭보를 계속 전했었는데 제가 잠깐 봐도 꽤 많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근데 사실 조선주 중에 중공업주보다는 이사님 안녕하세요. 조선 기자재주를 보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뉴시스 출처고요. 삼성중공업이 9,700억 정도? LNG 운반선 내척을 수주했습니다. 일주일째 3조. 엄청난 거죠. 일주일 동안 3조 계약했으면. 근데 전체적으로 이 조선업들은 경영적인 면이 좀 문제가 돼서 그런지 어쨌거나 잘 못 가요. 그래서 조선업 볼 때 조선업보다는 기자재 관련 보는 게 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자, 현대중공업도 3,800억 정도 LNG 추진을 하고 대형 PC선 수주, 고품질 선박을 건조할 거라.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나라 이 조선주들이 1등으로 올라갔죠. 테마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대우조선해양도 LNG 운반을 한 척 수주, 이렇게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조선업 수주가 있어서 조선 기자재들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삼성 휴대폰이 좋으면 휴대폰 관련주가 좋듯이, 그렇게 이제 부품주 이런 쪽으로도 관심 갖는 게 좋듯이 조선주가 좋으면 조선 기자재에 관심 갖는 게 조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럽 원전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이 두산중공업을 이제 찍기 시작하면서 이 원전주를 계속 찍고 있는데 사실 유럽에서 이 원전 제도의 움직임이 계속 있다고 그랬죠. 영국도 그리고 폴란드. 친환경으로 가는 건 좋은데,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제 영상 자주 보시면 알지만 참 인기는 없어요. 그런 영상들이. 제일 인기가 좋은데,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건 좋은데 어쨌거나 풍력, 태양광 이런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특히 소형 원전으로 이제 가려고 하죠. SMR인데 이 SMR의 선두가 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두산중공업이죠. 오늘 두산중공업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 친구 투세 저번 주 영상 찍을 땐가 그때부터 자꾸 턴 해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한전 KPS나 사실 고성파워텍을 좀 보라고 그러는데 잘 올라가죠, 지금. 자, 이 미국 지금 후쿠시마 참사가 있는 일본까지도 소형원, 여기는 사실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일본은. 그런데도 일본까지도 소형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음, 원전 관련주들이 좋다는 건 사실 나중에 뭐 전기 관련주도 같이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같이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HLB, 여신님 아직 HLB 두고 계시죠? HLB 잠깐 보고 갈게요. HLB를 꼭 찍어주면 이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찍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HLB의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아까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봐도 외국인이 샀고 개인들만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현상이 됐고 HLB 생명과학도 보면 자,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간이 좀 들어왔습니다. 좀 저점에 보면 외국인들이 꼭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죠. 실제로 한 달 내내는 팔았더라고요. 팔았는데 다시 들어오지 않아 이렇게 싶고, HLB 제약도 역시 매수가 잡히고 넥스 사이언스도 이렇게 조금 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계속 들어와 있죠. 이 공매도를 좀 보면 보자. HLB 같은 경우에 3%대, 어제 6%대. HLB나 셀트리온에서 보면 공매도가 진짜 많아요. 그죠? 진짜 신기할 정도로, 공매도가 대단한데, 어제도 거의 한 6%대 나오고, 오늘도 한 3%대. 이게 조금 빠져주면 좋은데, 좀 들어와 있고, HLB 생명과학도 어제 거의 공매도가 한 11%대 나오고, 오늘도 8%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매도 세력들이 HLB 그룹주들은 어지간히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공매도들이 좀 박살나기 위해서는 HLB 쪽으로 호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넥스트 나노젠 나노코어 박스에 대한 이슈가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죠. 하지만 뭐 단기로 이렇게 뭐 급등주하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HLB 급주들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HLB 제약이나 넥스 사이언스는 사실 월봉에서 꽤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세게 올 수 있어요. 10배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태민님 안녕하세요. 근데
HLB나 HLB 생명과학, 물론 HLB 생명과학이 이제 사양체육과를 찍고 조정받긴 하는데, 사실 사양체육과 찍으면 조정을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5개월선을 잘 유지해주면 되고, 두 번 같은 데서 보면 일단은 지켜줄 자리 지켜줬어. 이 자리 잘 지켜줘야 돼요. 잘 지켜주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 변곡점의 이력,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이 자리. 뭐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HLB와도 주봉에서 보면 20주 정도 보이시죠? 이거 깨면 안 돼요. 깨면, 우리가 항상 차트에서 왜 권생님 안녕하세요. 20주선 강조를 많이 하죠. 안진태님 안녕하세요. 20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20주선이 46,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되고 이 근처에 와 있죠. 지금 내일이 생각보다 꽤 중요해 보여요. G3BNT가 좀 시끄럽긴 한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G3BNT는 월봉에서 5개선 할게면 꾸준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죠. 지금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하권이라고 하는 이거를 많이 싼데 그러면 이거 좀 관심 갖고 보면 조금 수익을 잘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됐죠. 원전 관련주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 원전 관련주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면 우리끼리 몇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그 안 할 때는 주식 안 할 때는 제가 동네 물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주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정치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까지가 다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신경을 다 써야 되는데 두산중공업이 제일 대상주로 잘 치고 나가죠. 사실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 친구 2,000원짜리가 이렇게 3만원대 갔다 와도 부담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이 5개월선 뚫고 나간다고 그랬죠. 뚫고 나갈 때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주봉에서 보시면 벌써 3주 전에 20선 이거 회복해졌죠. 제가 3주부터 그걸 찍었는데 저번 주에 20선 잘 지켜주고 오늘 딱 지키고 올라가고 특히 오늘 종가 끝난 자리가 이렇게 주봉에서 변곡점이 있어요. 이 자리가 25,000원대가 되는데 여기를 굉장히 잘 뚫어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다음 여기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될 것 같은데 가격이 25,000원쯤 돼요. 그래서 25,000원 정도 되고 일봉에서 지금 가장 이 무거운 매물대를 지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이 공간 이 공간이 가장 이제 무거운 매물대가 되는데 이 공간을 지나고 있어서 여기만 요 매물대만 완벽히 소화해주면 되는데 이제 더 여기서 한 번 더 뛰면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 반드시 있어요. 일봉에서 보면 이전의 고점이 32,000원이죠. 이거 맞고 떨어졌다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물론 이것도 한 방에 뚫고 쫙 날아가주면 좋은데 이 전고점에 대한 부담은 항상 조금씩 있고 이 웬만한 전문가들도 전고점에서 매도를 많이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 가격으로 보면 32,000원쯤이 되죠. 한전 KPS를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죠. 이 부분에 좀 사면 좋다고. KBI 메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왜 안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추세 좋고 주봉에서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이 친구 대단하죠. 요 자리인데 여기 매물대거든요. 이거를 여기 기울 띄어서 올라갔어요. 여기를 보면 이번 주에 고점이 한 5%대 찍었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잠깐만 주봉에서 일봉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강력한 매물대 사이에 있는데 요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요 공간 여기만 떨어지면 올라갈 건데 여기를 맞고 떨어져서 사실 21선까지 오면 침착하게 돼. 요건 다시 사는 게 좋고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정고점이 5만원대까지는 한번 갈 것 같은데 일단 홀딩 해보는 게 맞고 투자자면 그냥 잠깐 볼까요?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사죠. 특히 한전 KPS 연기금 대단하죠. 지금 원전 관련주들을 이 연기금이나 왜 기관들이 사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아마 소형원전에 관한 투자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두산중공업도 보면 연기금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도 물량을 다 연기금이 싹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샀는데 오늘 전부 다 개인들만 털린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이 공간에 있던 이런 공간에 물린 개인들이 많이 고생하다가 오늘 올라가면서 다 털린 것 같아요. 외국인들마다 신나는 인상이 됐는데 정고점까지는 어쨌거나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이 제일 대단한데 이 친구는 사실 부담되죠. 못 들어가요. 이 친구 너무 높아요. 차라리 다른 돈이 낫고 한전기술은 그래도 예전에 보면 예전에 영화를 누렸을 때 이게 이때가 언제냐면
2010년도인데 10년 전이죠. 이제 10년 전 주기로 다 원전이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걸로 원전이 하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가 있어요. 조선주도 10년 내내 하락했거든요. 우선 기사제주랑. 근데 이제 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 기술은 사실 이 아주 최고점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해볼 만도 한데 사실은 여기서 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게 낫고 일봉에서도 지금 원체 뭐 급등각이죠. 뭐 15% 쉬었다가 이날 9% 이날 10% 이날 또 오늘도 14%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정 기술은 지금 되게 어렵고 제가 우리 기술 같은 거 차라리 사는 게 낫다고 그랬죠. 우리 기술이 자, 월봉에서 보면 찍어줄 자리 시켜서는 딱 찍고 자 5개선 돌파해서 나가고 있죠. 따라서 5개선만 깨지 않는 선상 2278원이고요. 주봉에서 다른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친구 사실 입선 돌파해주고 안착해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선 뚫고 나가고 있고 일봉에서는 5일선이 오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일단 손절하고 깨지 않으면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도 꽤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진파워도 월봉에서 좀 높아요. 이렇게 패스하는 게 나아요. 너무 높죠? 위험하고. 그래 보성파워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낮더랬죠. 위치가 낮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5개월선 근처에 있는데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고 20주선 제가 아침에 이 보성파워텍은 20주선 위에서 찍고 나가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출발선 자체가 20선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다른 이 다운시스나가 너무 높아서 일단 원전 관련주로 보기엔 좀 힘든데 어쨌거나 보성파워텍, 이 한전 KPS는 꾸준히 관심 가져봐야 되고 조선중공업은 오늘 급등을 한 데다 수급이 너무 좋아서 이 친구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죠. 이렇게 보면 지금 야, 이 외국인 기관 쓸어담고 걔만 다 털렸는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내일 바로 급등한다거나 이런 걸 맞추지 못하지만 뭐 흔들리고 그럴 때 5일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광명전기도 사실 원전 관련해서 잘 엮여 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지금 5개월 선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치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광명전기는 요 근처에서 매수 깨면은 요까지 가고 해야 돼요. 20개월 선가. 이거는 종목하고 상관없이 시장이 무너지면 요까지 무너지는데 요거 생각하고 매수 타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20주선 기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뛸 거는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두산이나 이런 게 떴기 때문에 광명전기 이런 거 좀 뛸 것 같고 재룡전기도 그만 말씀드렸고 선도전기는 1차 목표가 찍었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월봉에서 5개선 뚫고 나가고 있죠. 이렇게. 사실 일진전기가 일진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해요. 5개선 잘 뚫고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면 20주선 요거 안 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했다가 깨면 바로 손절할 수 있으면 일진전기도 좀 괜찮아 보여요.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선이나 21선 깨지 않으면 추가로 한두 번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세명전기는 꾸준히 관심 갖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때가 중요한 이제 횡보 구간인데 매수 타이밍이 됐는데 이때부터 꽤 올라왔다가 추정이죠. 요 10개월선, 20개월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잘 보면 세명전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KBI 메탈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긴 한데 여기 뭐 뛰면은 순간 한 방에 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뛰면 한 방에 딱 뛰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HLB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거래량 없을 때 들어가면 하수라고 자꾸 하는데 거꾸로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 이제 물론 이제 고수들도 거래량 많을 때 들어가요. 뭐 거래량 없을 때 들어가는 게 하수 고수를 나눈다는 거는 사실 건방진 얘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주식은 기본적인 원리를 봤을 때 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래량 없을 때 미래에 이 어떤 우리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니까 미래에 일어날 이슈나 이런 걸 알고서 거래량 없을 때 쏙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쏙 숨어 들어가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날아갈 때 파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게 자, 두산중공업 예를 들면 제가 이걸 3주 전부터 이때부터 두산중공업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프랑스하고 프랑스, 폴란드 그리고 영국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원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이런 데들이 전력난이 생겼기 때문에
원전에 관련해서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이럴 때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사실은 거래량이 없죠. 이렇게 뭐 이렇게 많지 않고 요때 조금 살았다고 또 거래량이 없죠. 요럴 때 쏙쏙 숨어 들어가야죠. 앞으로 일어날 이슈를 알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월봉에 이렇게 쫓아가 사서 단기 단타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초고수겠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가서 꾹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 본격적으로 터지고 모든 개인들이 좋다고 할 때 나는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예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던 종목을 찾아서 다음에 사는 것도 좋죠. 우리가 이제 꾸준히 보는 이 코인테크를 보면 제가 왜 예전에 믿고 참고 30일이라고 그랬죠. 그날 이날이죠. 9월 14일. 그래서 30일에서 50일까지 기다렸다 삽시다 하고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 없죠. 이렇게. 이때 거래량이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안 좋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거래량 없을 때 숨어 들어가서 거래량이 터질 때 팔고 나오는 게 진짜 고수죠. 물론 더 잘하는 고수, 스캘퍼나 스캘핑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이 사시는 분들도 좋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거래량 없을 때 숨어 들어가서 거래량 터질 때 이 하는 게 좋고 금방 노고드리님 말씀하셨듯이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100점 만점이에요. 그냥 거래량이 빵 될 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거래량 없는 종목을 이 앞으로 일어날 이슈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숨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정치 테마주들이 보통 언제 움직이냐면 만약에 내년 4월에 선거다. 그럼 1년 전부터 움직이죠. 1년 전 4월 달부터. 근데 이때 막 시끄럽고 핫할 때 들어가면 의미 없죠. 이땐 거래량이 없어요. 딱 숨어 들어가 있으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게 많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하는데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아이진을 우리가 이제 복습해보면, 자, 월봉에서 이럴 때 거래량 엄청 많았죠. 대단하죠? 막 거래량, 그죠?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죠. 벌써 위험한 거죠. 단기 단타로 대응하라고 그랬죠. 거래량 없을 때 숨어 들어가서 거래량 터질 때 팔고 나오는 이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꼭 명심하시면 좋아요. 물론 거래량 터져 있는 종목들이 이제 이 수익 속도가 빨라요. 그렇지만 물리면 손실 속도도 빨라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원래 주식은 신법이 제일 중요해요. 신법이. 엄청 지겨운 걸 잘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탄력적으로 추세고 상향이 잘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하향이잖아요. 그죠? 시장이 약세장이잖아요. 시장이 약세장이 되면 이런 종목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약세장일 때 개인들이 많이 지치고 빠져나가는데 시장이 또 활활 타오르면 또 개인들이 또 들어와서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주식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가서 팔고 나오는 이게 제일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황 정리나 주식 공부를 매일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아까 보는 시황 정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린 거죠. 앞으로 어떤 이슈가 될 건가.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백신 패스 관련주들을 좀 볼 건데 오늘 KT 전산망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갔더니 그래서 저도 이 KT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방송 못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었는데 잘했고 백신 패스 관련해서 라운시큐어나 SJ 솔루션즈, 아이크래프트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위치가 중요하겠죠. 월봉에 라운시큐어 오늘 방 떴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고점이 12%. 이런 종목 절대 안 무서워하는 게 중요해요. 자, 꼬리를 달았는데 내일 5일선을 안 깬다. 5일선 근처에서 매수. 쭉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깨면 당연히 매도해야 되고 월봉에서 추세가 엄청 좋죠. 라운시큐어가 이렇게 5개월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패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오늘 KT가 약간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이런 거 있지 보안 관련주라고 그러죠. 왜?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내일 잘하면 불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운 시큐어도 좀 보고 자 드림 시큐리티도 보면 딱 찍을 자리 찍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 시큐어는 이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잘 올라가다 이렇게 딱 이거 깨면 일단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데 잘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자 상황이 괜찮아 보이고 웨스타점 보면 일봉에서 이제 이틀 오늘 급등했죠.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대로 날아가면 내비두고 다시 떨어졌다가 음봉 같은 거 생길 때 이렇게 지켜주는 게 좋고 라운시큐어 괜찮아 보여요. SJ 솔루션즈도 보면 월봉에서 딱 찍을 자리 찍고 나가죠. 이렇게 20개월. 그러니까 20개월은 깨지 않는 위치가 낮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종목인데 SJ의 솔루션즈 같은 경우엔 현금유보 600%, 부채비율 61%, 영업 위흑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20개선 기준을 잘 대응하고 위치가 낮기 때문에 역시 SGS론도 관심권에 드는 걸로. 케어랩스도 보면 예전에 제가 많이 좋아했던 종목인데 거의 뭐 대바닥권에 와 있죠. 물론 20개선 깼기 때문에 추세가 더 깨질지 안 깨질지 몰라요. 따라서 저점 깨면 바로 이제 손절해야 되는데 이 친구 이번 달에 만약에 20개선이 올려놓으면 다시 돌아나갈 수 있으니까 케어랩스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요. 주봉에서 추세 턴 해놨죠. 이렇게 5선 깨지 않는 한 홀딩. 자, 일봉에서 보면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대량 거래 들어왔는데 이 대량 거래로 믿고 잡고 30일에서 50일 하기에는 좀 그립고 5일선 기준이나 21선까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한번 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로 보안 관련주는 백신 패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백신 패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굵게 가는 게 241선인데 이건 이제 많이 변하긴 하는데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241선 돌파 안착하고 다시 나가면 용어적 메시지는 좀 기술적으로 좋은데 이렇게 바로 깰 수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럼 바로 손절. 좀 이제 지겹고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20개선이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이번 달 이후에서만 끝나고 다음 달 이후에서 출발하면 괜찮고요. 이 백신 여권 관련해서도 아이크래프트 이렇게 강했을 때가 뭐냐면 바로 백신 여권 관련해서 이제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쨌거나 이 백신 여권에 대한 이슈가 좀 있겠죠. 윤정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백신 여권, 백신 패스 관련해서 라운시큐, SG, 수주, 드림 시큐리티, 케어랩스, 아이크래프트 전부 다 월봉에서 높은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자꾸 나오죠. 음, 아까 여행주. 자, 해연주, 여행주 먼저 볼까요? 근데 여행주는 사실 아까 훑어봤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요. 조금 이 월봉에서 보면 일봉보다도 물론 월봉에서 높은 게 항상 더 잘 가요. 그건 잘 아셔야 되는데 물리면 크게 아픔이 있으니까 단기 단타로 꼭 대응하는 게 좋은데 전적 위치가 높죠. 노란 풍선 여기에 있고 멋쟁이님 안녕하세요. 모두 투어는 월봉에서 이렇게 월봉 5결선 근처에 있는데 애매하죠. 정고점 근처에 있고 그래서 5결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여행 관련주들은 어차피 그런 거 관해서 많이 올라왔고 차라리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5개월선 근처엔 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들이 물론 코로나 때 이 사태 때문에 어차피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긴 하는데 적자폭이 엄청나죠. 이렇게 올해도 뭐 역시나 예상 컨센서스 적자폭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좋게 바라보기만은 조금 그래.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알고 사는 종목이라 적자가 커도 잘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실적 발표에서 적자가 크게 나오면 이제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레드캐투어 같은 종목도 월봉에서 엄청 많이 올랐다가 조정권에 다시 돌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SMC, CNC제 마찬가지고 삼조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행주들이 이득 풀어 가려서 뭐 좀 더 날아갈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행주는 좀 패스하는 걸로 보고 항공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도 좋긴 한데 많이 올라왔죠. 이런 기대감으로. 어차피 위드 코로나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막상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이 항공주들이 더 날아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굳이 본다면 에어부산 정도가 사실은 이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이 시기화선 잘 지켜주면 이 월봉이 낮기 때문에 이제 에어부산 정도 보는 건데 TA항공이나 TAR 등수 중국 항공사들이 전부 다 재무들이 다들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체 적자폭들이 커서 항공주까지는 패스인데 카지노주 중에 아주 유일하게 신경 쓰이는 게 강원랜드. 왜 그러냐면 자, 이 파라다이스 GK의 강원랜드 세 종목이 있는데 이 강원랜드가 유일하게 흑자폭이 크게 들어왔을 걸로 예상이 되죠. 3분기 때 291억. 그러니까 강원랜드 예전에도 이 TV의 전문가분들도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유불이 3.0%, 부채 비율이 13%이기 때문에 나름 강원랜드가 제일 단단해 보이고 파라다이스는 역시 이제 이 카지노 관련주긴 한데 아직도 저점폭이죠. 물론 저점폭이 꽤 줄어서 이 이슈가 좋아질 수 있긴 한데 아직도 저점폭이 세고 GKL도 보면 아직도 저점폭이 세요. 오히려 적자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영업 실적 날 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그나마 강원랜드가 실적적인 부분에 이런 면에서 제일 좋고 차트는 전체적으로 월봉이 낮아요. 이렇게 이제 파라다이스가 5개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가는 위치에 있고 GKL도 보면 이렇게 5개선 회복해주고 60개선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있고
강원랜드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긴 한데 역시나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죠. 5개선 깨지 않는 한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20kg가 밀리니까 깨지 않으면 오히려 강원랜드 상황이 제일 좋아 보이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지금 이제 많이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얘기는 하긴 하는데 여행주나 이 항공주들보다는 카지노주 쪽이 좀 나고 그래서 강원랜드 정도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음, 아까 해운업 좀 봤었는데 해운주들 자, 조선업 조선기자재주 조선업하고 조선기자재주인데 맹간이 많아요. 제일 강했죠. 원전 관련주들이 강한 것 같은 사실은 조선주가 제일 강했어요. 조선기자재주까지 이렇게 쭉 엄청 강했는데 월봉 H부터 일단 이 대표주들은 패스할게. 이 대표주들은 좋긴 한데 재무적인 부분이 좀 그래가지고 대표주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기자재주로 관심 갖는 게 좋고 한국 화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때가 몇 찬스였어요. 이때가 놓친 게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고 지금 이 추세면 사실 전고점까지 한번 갈만 돼요. 이렇게 전고점들이 13,600원. 그래서 조금 조심하게 대응하는 게 맞고 이 메디콕스도 이 주성기자재주에 깜짝 놀랐는데 투자 쪽 우하향이죠. 이런 거 좀 패스하는 게 좋고 안 위험한 종목들. 자, 이 동성 화인텍 주가 차트인데 5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20개월선 찍고 조선주들이 다 턴에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STX 엔진인데 확대 보면 우리 어떤 종목들하고 똑같잖아요. 이 종목 그죠?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다가 상승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STX 엔진은 조금 볼만한데 이거 잠깐 볼까요? 현금 유보율이 277%, 부채비율이 199%.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흑자 적자 뭐 잘 왔다 갔다 하고 있죠. PBR이 1, 뭐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죠. 주봉, 일봉. 자, 주봉에서 턴을 잘 해놓은 상태라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예전에 이렇게 한번 대량 거래 잘 터졌었기 때문에 STS 엔진은 좀 관심권에 두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해놓고도 이거 옮긴다는 거를 좀 깜빡깜빡. 아까 강원랜드랑 그죠? 타자를 이렇게 주식 그 KT 한다니까 이 주식을 못 봐서 힘들지 않아요? 그 SK 옆에 계시는 분이 SK 쓰시길래 SK 휴대폰 잠깐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봤어요. STX 엔진까지. 자, 이렇게 두 개를 잠깐 보는 걸로 하고 최고 궁금한 게 저는 이 조선 기자재주 중에 그 뭐더라? 있냐? 왜 없지? 조선 기자 중에? 아, 여기 있다. 한라IMS, 한라IMS를 보고 있는데 음, 이 친구 주봉에서 왜 이런 패턴이 생겨? 아, 걸리라? 뭔 일 있었나 보네, 그동안. 자,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회복해주고 있으니까, 이 5개월선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잘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돼요. 예, 조선 기자재 중에는 의외로 한라 IMS가 이제 강한 면이 있고, 주봉에서 이렇게 이슈선 회복해줬죠. 그러니까, 이슈선 깨지 않는 선, 추세에 턴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중에 좀 관심 가지려면, 한라 IMS나 아까 말씀드린 STX 엔진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 한라이메스가 좀 더 괜찮잖아 싶고 재무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매수매도 한번 진행했던 종목일 거예요. 그때 잘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온 것 같죠. 자, 한라이메스 현금유보율이 1400%, 부채비율이 94%도 나쁘지 않죠.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하게도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회사고 한라이메스도 관심권에 두고 물론 오늘 조선기자재도 관련해서 다른 종목 날아갔더니 못 날아간 것도 있지만 그래도 후발주자로 좀 날아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기자재 중에 한라이메스, 그리고 STX 엔진, 오리탈 전공 보면 월봉.
애매하죠. 이게 추세가 이렇게 5개선 깨놓은 상태라 사실 여기 찍고 들어서는 거면 매수 얼마나 이런 자리들은 좀 이어서 패스하고 사실 HSD 엔진도 상당히 좋긴 한데 이 1,800원짜리가 이제 10,000원 정도 찍고 조정 높아요. 그죠? 물론 순간 단기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이것도 좀 패스하는 걸로 하고 성광밴드는 이 친구는 관심 가지셔도 돼요. 성광밴드하고 태광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한번 제가 성광밴드하고 태광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친구들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 두 업체가 이 태광, 성광밴드. 그래서 이 두 업체는 이제 기술력도 좋고 좀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개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약간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개선 찍고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성광밴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광밴드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고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음봉 떨어지거나 하루 뭐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아, 성 있구나. 어쨌거나 보는 걸로 하고 태광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대형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0원짜리면 3,000원. 안 깰짜리 안 깼어. 이럴 때 위치가 제일 애매해. 차라리 여기라든가 그럴 테는데 위치가 애매해서 좀 패스하는 걸로 하고 인화전공도 세진중공업도 BMT 같은 종목이 요번 달에 만약 20개선 잘 지켜주고 다음 달 들어나가면 되는데 여기 또 요까지라 역시 뭐 크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SG수중공업, 삼형엠테 전체적으로 조강아이에는 뭐 너무 올라갔다 온 종목이라 좀 겁나긴 하는데 삼형이 동반 관리 종목이고 자 어쨌거나 조선기자재 중에 한국화보는 원체 회사 자체가 좋긴 한데 좀 중요한 자리 뚫고 나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조금 맞고 동성화이텍도 병곡전 기준 여기까지는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높아서 큰 메리트가 없는데 STX 엔진하고 성광밴드 태광 말씀드렸고 이렇게 정도는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BMT도 애매하긴 한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식해서 지켜주는 자리가 중요하긴 한데 순간 이 조선 기자들도 오늘 조선 수주 소식과 함께 좋았긴 했어도 한두 번 단기 단타를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역시 이 성광밴드나 태광 그러고 한국하고 이 정도에서 보는 게 좋고 나머지 종목들은 꽤 그동안 이슈가 있어서 많이 올랐던 것 같고 특히 시장이 약세장이라 확실하게 어떻게 결정지을 만한 종목들이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만 보는 게 맞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첫 영상 처음 올릴 때 히토리 말씀드렸죠. 그 중국에서 이제 히토리 통합하는 바람에 내일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을 만한 그래서 히토리 관련주들도 내일 순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쫓아가지 말고 잠깐 움직였다가 아침에 초반에 움직였다 눌림목 주면 그때 상황 봐서 단타는 그렇게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그게 끌고 갈 만한 위치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순간 급등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위치는 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